안녕하십니까, 부산 처자입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드디어 부산에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광안리의 남천 삼익비치타운 벚꽃길과 그리고 광안리 해변로를 따라서 밀락 수변공원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광안리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저번 영상들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곳들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해야 되는데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고 제가 또 역마살이 있는지라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남천 삼익비치타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1980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40년이 넘는 오래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벚꽃 터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벚꽃 군락 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부산에 벚꽃이 만발한 날짜의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부산지방 기상청에서 남천 2동 여기 행복복지센터 앞에 있는 벚나무 5그루 가운데서 임의로 나무 한 그루를 정해서 거기서 80% 이상 꽃이 활짝 핀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안에만 양쪽으로 700여 그루가 있고 단지 밖에 광안 해변로 쪽에도 200여 그루의 왕번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1980년에 입주할 때 심은 것인데요. 이렇게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장관인 곳인데 그런데 곧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여기 나무들이 모두 벌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인 만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여기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는 1970년 말 부산에서 단일 브랜드로는 최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이고요. 80년대, 90년대 당시에는 부산에서 가장 알려진 잘 사는 부자 아파트였습니다. 70년대 후반 분양 당시 분양가가 서울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들과 비슷한 가격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서 변호사로 성공을 한 후에 그 내놓지도 않은 집을 찾아가서 웃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투수 고 최동원과 롯데 감독이었던 이종운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부산의 유력 인사들이 정말 많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 일대는 지금 대대적인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옆에 대연동의 대연비치도 재건축으로 지금 벌써 다 철거가 된 상태고 그 자리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고요. 여기도 61층의 초고층 12개 동으로 된 마천루가 지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남천동 친수공원입니다. 여기에 1990년까지만 해도 어선 선착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 공원은 2018년에 완공된 공원인데요. 밀락 수변 공원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술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산책하기 좋은 공원입니다. 여기를 멀리서 보면 네모 반듯한 땅에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원래 작은 산이었던 중골산을 없애고 바다였던 곳에 매립을 해서 만든 땅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삥 둘러서 바다 쪽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광안리 해변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공원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수영구청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2시간 동안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구 남천동입니다. 남천동이란 이름은 금년산에서부터 수영만 바다로 흐르는 남쪽의 하천인
남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대연동과 남천동의 경계 부분에 남천이 흐르고 있는데 대부분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남천동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너그 서장 동네로 요즘은 더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듯이 과거 남천동 하면은 넓은 정원과 담장이 높은 그런 고급 주택들이나 대형 빌라들이 많은 대표적인 부자 동네였습니다. 또 남천동은 대표적인 부산의 입시 학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동래구나 영도에서도 여기까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빵집도 많이 생겨서 빵천동이라고 불릴 만큼 이름난 빵집도 많고요. TV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 빵집들을 돌면서 인증샷을 찍는 빵집 순례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지금 오른쪽으로는 쭉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운대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고요. 전국 순위를 보면 1위는 해운대 해수욕장, 2위가 대천 해수욕장, 3위가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해변에서 바로 보이는 광안대교 때문에 야경도 멋진 곳이고요. 그 덕에 주위에 카페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여기가 카페 거리가 되고 명소가 되었습니다. 광안리라는 이름은 1914년 동래 군 남면 광안리 마을리자를 써서 그대로 내려온 이름인데요. 당시에는 여기가 해안과 모래로 된 뻘이 있어서 넓을 광자에 해안한 자를 붙여서 광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풍수상으로 편안할 안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은 암남동의 송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광안리는 그냥 멸치와 고기잡이를 하던 바닷가의 어촌 마을이었는데요. 그래서 늦게 1950년대 들어서야 정식으로 해수욕장으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관광지 목적으로 개발이 된 해운대와는 다르게 여기 광안리는 해변가를 제외한 한 블럭만 안으로 들어가도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보다 강아지랑 산책을 나오거나 조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여기를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전철 2호선 광안역에 내려서 3번이나 5번 출구로 나오면 5분 거리에 광안리 해변이 있습니다. 원래 광안리는 대부분 주택가이고 외지 사람들보다는 부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일찍이 휴양 관광지로 발전을 한 해운대보다 고급 호텔 등의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가 않았었는데요. 2000년 들어서부터 특히 랜드마크인 광안대교가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게 된 곳입니다. 아직도 특급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 대신에 해운대보다는 뷰가 좋은 곳이 더 많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길에서 앞에 삼거리인 만남의 광장까지는 매년 7, 8월이 되면은 광안리 해변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됩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부터 밤 1시까지 차량을 통제하는 차 없는 구간이 되는데요. 그때 이 길에 오면은 코믹 매직쇼와 또 비보이 경연대회 그런 문화 공연이 열리는 곳이고요. 작년에는 바닥에 자유롭게 분필로 낙서를 할 수 있게 해놨던데 재밌는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 광안리 해변가 인도와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동백섬 일대까지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무면허와 음주 그리고 안전모의 미착용도 함께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해운대구에서 있었던 민간 공유형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망 사고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광안리 해변이었고요. 해변 끝나는 왼쪽으로는 콩나물 해장국 골목이 있는데 여기는 딱 보이는 24시간 하는 새벽집이 제일 유명하고요. 오른쪽으로는 밀락 회타운 건물과 밀락 어패류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광안 비치랜드라는 부산에 남은 유일한
유일한 작은 놀이공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직도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작년 말에 여기도 결국 폐장을 했습니다. 부산에는 예전에 진구 어린이 대공원과 금강공원 그리고 미월드라는 놀이공원이 있었는데요. 미월드는 저기 맞은편 산이 있는 곳에 앞에 원래 미월드 놀이공원 자리였습니다. 저기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 영업시간에 그 규제를 받다가 수익성이 떨어지고 악화돼서 결국은 2013년에 폐장을 했습니다. 가까운 통도 환타지아 말고 현재 부산에는 놀이공원이 없는 상태인데요. 기장에 오시리아의 대형 놀이공원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밀락동 수변공원 앞에 일대는 몇 년 전만 해도 넓은 공터에 밀락 포장마차 거리가 있었습니다. 밀락 회센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단골집에 가면은 서비스도 많이 주던 인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던 곳인데 이렇게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 버렸네요. 여기 수영구는 광안대교 조망권과 또 바로 앞에 수변 공원이 있어서 고급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부동산 쪽에서는 최고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많던 포장마차 집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는 광안리 옆에 있는 밀락 수변 공원이고요. 왼쪽에는 공영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고 도로변에도 노상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일방 통행길입니다. 수영구는 코로나19로 지역의 공영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밀락 매립지 일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밀락 수변공원과 밀락 해변공원 등인데요. 24시간 개방이 되고 무료라고 합니다. 원래 요금은 10분당 300원이었습니다. 네, 저렴했습니다. 여기는 수영구 밀락동 밀락 수변공원입니다. 광안리와 해운대의 딱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1997년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입니다. 여기도 매립이 된 땅이고요. 컬러 블럭으로 깔려 있고 계단식 스탠드로 되어 있는데 바닷물이 바로 앞까지 밀려오는 정말 바다 수변 공원입니다. 근처에 밀락 회센터에서 회를 사서 스탠드에 돗자리 펴고 앉아서 여기서 먹는 게 다들 코스입니다. 밤이 되면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특히 여름밤 되면은 더위를 피해서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이 되는데요.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쓰레기 무단 투기가 엄청나서 작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데요. 밤 12시부터 강제로 가로등을 소등을 했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라고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쓰레기 무단 투기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커다란 바위들이 생뚱맞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태풍 매미와 콩레이 때 바다로 밀려온 바위들인데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큰 바위들이 어떻게 저 스탠드 위에 올라가 있는 건지,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데 경각심을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치우지 않고 놔둔 거라고 합니다. 밀락 수변공원 입구 쪽으로 오면 바로 옆에는 밀락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항인데요. 부산 해양경찰서 광안파출소와 부산시 수협 밀락 위판장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광안리 파출소는 경찰이지만 배를 모는 바다 사나이들이 근무하는 곳이고요. 관할 해안선만 38km에 달하는데 수영만의 바다를 지키는 곳이고 해양 안전과 수상 응급 구조 그리고 방제 역할까지 모두 하는 슈퍼맨 같은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밀락항은 바로 앞에 광안대교가 있어서 배들이 광안대교 아래로 입출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닷속에 또 바위들이 많고 그래서 대규모의 선박 운항은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밀락항의 방파제 등대는 소리를 내는 음파 등대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 바다에 해무가 자주 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산의 이름도 백산인데 그 이유도 안개 때문에 흰 백자를 써서 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밀락항 방파제는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테트라포트는 낚시꾼들의 단골 장소인데요. 최근에 추락 사고가 잇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센데요.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이 부과됩니다. 테트라포트 아래는 그늘이 져 있어서 해조류가 많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은데, 그래서 낚시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게 되는 곳인가 봅니다. 오른쪽으로는 쭉 계속 밀락 수변 산책로 길입니다. 밀락 교차로를 지나서 수영강을 따라서 망미동까지 이어져 있는 길인데요. 자전거 타기에 너무 좋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처자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